안녕하세요. 저는 세명기독병원 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봉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두통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두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두통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100명의 환자를 모아보면 99%는 최소한 한 번은 평생 살면서 두통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고 65명은 주기적인 두통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명 정도는 심각하거나 빈번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고 그중 1명 정도는 두통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흔한 두통 중에 하나인 편두통의 유병률을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도 3에서 한 7% 정도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 모두 공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두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담이 아주 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머리가 아플 때 제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왔을 때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혹시 이 두통에 때문에 머리에 몹쓸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고요. 또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 검사는 정상인데 왜 이렇게 자주 심하게 아픈지 궁금해 하십니다. 또 평소 병원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약 먹는 것이 싫은데 혹시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두통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9세 여성 환자였고요. 갑자기 발생한 좌측 목과 두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좌측 안면과 팔다리에 저림증이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는 대상포진이 의심된다고 하셔가지고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서 본원으로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좌측으로 몸이 쏠리는 증상이 있었고 정교한 운동이 안 되는 운동실조증이 좌상하지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입원하셔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을 보시면은 두부 MRI상에서 좌측 연수 부분에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혈관 조영술 상에서 동맥의 내벽이 찢어지는 동맥 박리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젊거나 기저력이 없을 때 생기는 두통이라고 해도 모두 다 안전한 두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진료를 받으셔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두통이 있을 때 두통과 함께 위험 경고 신호가 있다면 병원에 꼭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험 경고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두통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자가 치료를 한다거나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두통을 우리가 2차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는 경우를 1차 두통 혹은 원발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차 두통을 유발하는 위험한 질환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하게 뇌출혈, 뇌동맥류, 그리고 아까 환자 사례에서 보았던 뇌동맥 박리, 뇌종양, 뇌경색, 뇌수막염 같은 위험한 질환들이 두통을 2차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감기나 부비동염, 3차 신경통, 목 디스크와 같은 경추 질환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경고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MRI 같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선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들은
망치로 맞은 듯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두통이 발생하였는데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 점차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줄 때, 기침을 할 때, 용변을 볼 때, 성행위를 할 때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위험경고 신호에 해당됩니다. 또 비교적 고령인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도 위험경고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눕거나 일어설 때 같이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할 때도 위험경고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두통이 있으면서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 시력이 떨어지면서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두통이 있으면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또 두부 외상이 있는 후에 두통이 있는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거를 복용하고 있는데 두통이 생긴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두통이 오는 경우 모두 위험 경고 신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차 두통은 모든 두통 환자의 10%보다 안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원발 두통 혹은 1차 두통에 해당이 되는데 이 원발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발 두통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장형 두통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같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때 머리나 목 부분의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발생하는 두통으로서 두통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휴식을 취한다거나 단순 진통제를 복약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발 두통으로서 편두통 같은 경우는 강도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발 두통으로서 병원에 오는 흔한 두통으로는 편두통이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도 긴장형 두통에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편두통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두통이 있는 분들의 두통, 통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프다고는 하시는데요. 양상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욱신욱신한다거나 지끈지끈 거린다거나 우리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눈알이 빠질 것 같다거나 송곳으로 눈을 쑤시는 것 같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십니다. 아픈 위치도 한쪽만 아픈 경우도 있고 양쪽이 다 아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마나 정수리 각 부위에 다양하게 통증을 호소합니다. 두통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중추 민감화가 일어나서 통증 자체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치 두피가 남이살 같다거나 저리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바람만 불어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두통의 증상으로서는 위장관계의 증상이 있겠습니다. 자주 메스꺼리고 식욕부진이 생기고 심할 때는 구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화 같은 경우는 두통 없이도 반복해서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구토를 하는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내과나 소아과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편두통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두통의 증상으로서는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표현 양상도 상당히 다양해서 어질어질한다거나 빙글빙글 도는 현운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균형 잡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는 10대에서 30대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빈혈이나 이석증 소견이 없다고 한다면 젊은 연령층에선 이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두통의 증상으로서는 조금만 시끄러워도 짜증이 나는 소리 공포증 증상이 있겠고요. 아주 환한 빛이 있는 환경에서 두통이 악화되는 광선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어둡고 조용한 방에 있으면 증상이 좀 나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발 두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두통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한 번 발생하면 수시간에서 길게는 2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표현을 하고
통증이 없을 때는 비교적 정상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발 두통이 사파적으로 올 때 시기가 지나가게 된다면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만성 두통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 자체는 조금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약한 두통이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고 띵하다거나 멍하다거나 묵직하다거나 머리가 막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파적 두통이 만성 두통으로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두통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커피를 많이 드신다거나 진통제를 과용하는 경우가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원발 두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검사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원인은 없습니다. 원발 두통은 우리 뇌가 편하지 않을 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두통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두통에 예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유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편두통 환자의 70%는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두통 유발 원인이 겹치게 되면은 발생하는 두통이 바로 원발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통에 예민한 뇌를 우리가 뜨거운 프라이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통의 유발 원인으로 불꽃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도 그럴 수 있고, 금식하는 경우도 불꽃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강한 빛에 노출된다거나 강한 냄새에 노출되는 경우, 또 과도한 목 근육 긴장이 있는 경우, 또 두통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등인데, 여기서 이제 기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커피를 많이 드신다거나 진통제를 과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통 유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두통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반되어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도 두통을 유발시킵니다. 요즘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다거나, 또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장시간 공복 상태에 노출되시는 것도 모두 다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아주 강한 빛을 쫌다거나 아주 강한 냄새, 향수 사용하는 것들도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더워지는 기온, 그리고 에어컨 바람 같은 찬바람을 아주 많이 쏘는 것, 모두 기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배란기나 월경기 전후로 인해 가지고 편두통 발작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호르몬 변화 역시 두통 유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평일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주말에 잠을 몰아잔다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수면 사이클이 변하는 것 모두 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진통제를 남용하는 경우, 두통 유발 음식을 먹는 경우, 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모두 두통 유발 원인을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통 유발 음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초콜릿, 소세지와 햄, 그리고 주로 발효주인 레드 와인, 막걸리, 또 염장식품,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 또 이제 다시다 사용, 또 중국 음식 등등이 두통을 자주 유발시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일단 진통제 과용을 중단하셔야 되고, 커피를 중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들은 주로 복합제입니다.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주로는 혈관 수축제와 카페인이 섬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로 인해서 두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꾸 복용을 하다 보면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나중에는 약을 점차 많이 복용을 해야 되고,
약물이 몸에서 빠질 때쯤 되면 다시 두통이 심하게 유발되는, 또 약을 먹지 않으면 금단 증상으로 더욱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진통제의 남용은 만성 두통 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복용하고 있는 진통제가 있으면 그 진통제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2주에서 3주 정도는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두통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커피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카페인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쯤 되면 혈관이 오히려 과다하게 확장되면서 반동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카페인 성분 자체가 뇌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우리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도 두통을 더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로는 본인에게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종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 4회 꾸준한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두통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다음과 같이 대한두통학회에서 개발한 앱이 있는데요. 두통이 있을 때 날짜를 표시하고 두통의 양상이 어땠는지, 지속시간이 어땠는지 표시를 하고, 두통이 있었던 날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점차 남게 된다면은 본인에게 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학습함으로써 다음에 이런 요인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통이 줄어드는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끔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주 2회 이하나 월 5회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순 진통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점차 진통제가 듣지 않는 경우에는 편두통 전용약으로 개발된 트립탄 제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진통제나 트립탄제 모두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회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10회 이상 많이 복용해야 되는 만성 두통 환자들은 미리미리 먹는 예방약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없을 때도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복용을 하시면 두통 횟수를 줄이고 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주로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성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맞게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통 예방약의 효과는 이렇게 빨갛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두통약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예방약 효과가 충분치 않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보톡스인데요. 만성 편두통 환자의 경우 보톡스 치료의 경우는 아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사를 놓는 위치와 용량이 교과서적으로 아주 표준화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을 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다른 주사 치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로서 엠갤러티라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편두통 환자가 두통기에 CGRP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것이 뇌혈관에서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두통을 유발시키는데요.
이 CGRP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로서 CGRP 물질에 달라붙어서 그 물질이 혈관 확장을 못하게 하고 두통을 유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주사 치료제입니다. 다만 아직은 반감기가 짧아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해야 하지만 보톡스와 달리 주사를 맞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사 치료로는 이제 아조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엠갤러티와 마찬가지로 CGRP에 작용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데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미국에서만 시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통 환자들에게는 매년 이렇게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두통이 있으면서 위험 경고 사인이 있으면 위험한 두통이니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발 두통은 특별한 원인은 없지만 뇌가 불편하다는 뇌가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의 치료를 위해서는 1단계에서는 진통제와 커피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2단계에서는 본인에게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통 환자분들이 모두 두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